그 다음에 이제 CDMA 기술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이 CDMA는, 2학년 2학기 때 올라가면 이동통신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서 소개를 조금 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무선통신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변조와 복조를 배우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동통신에서는 CDMA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거가 굉장히 또 아주 탁월한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거를 우연찮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시켰던 나라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DMA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인지를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대역 확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역 확산이라는 이 말은 주파수 대역을 넓힌다, 확산시킨다는 뜻이라 그랬죠. 아까 그림 그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왜 시키는지도 이제 알았어요. 보안에도 뭐 이제 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가 될 수 있겠고, 뭐 성능도 우수하다 그랬고. 근데 그 확산시키는 이제 그 방법이 뭐 이제 특별한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넓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확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요런 방식 하나하고 또 요런 방식 하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다이렉트 시퀀스 확산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이렉트 시퀀스가 직접적인 어떠한 시퀀스가 어떤 열을 맞춘다 그런 뜻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열을 맞추면서 확산을 시킨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잠깐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코드를 이렇게 곱해줘요. PM 코드라는 거, 이거는 지금 몰라도 좋습니다. 특별한 코드인데 저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성이 뭔지 2학년 때 잘 배우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코드를 이렇게 싹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순간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념적인 거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자마자 PM 코드를 곱하자마자 바로 확산돼요. 또 들어오면 또 곱하면 확산되고, 들어오면 확산되고. 이게 일종의 어떤 어떤 열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곱하자마자 확산이 되니까 다이렉트로 열을 맞춰서 확산이 된다.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 이름을 쓴 겁니다. 다이렉트 시퀀스를. 그래서 저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렉트 시퀀스에 대한 거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버린 게 요게 있는데, 요걸 설명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확산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저 그림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죠. 근데 여기는 이제 PM 코드예요. PM 코드인데, PM 코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데이터보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조할 때랑 약간 유사하죠. 내가 데이터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주파. 그래서 걔가 날아가기 어려우니까 고주파 성분인 반송파를 실어가지고 쏜다. 그러면 그 성질은 반송파가 갖고 있는 고주파 성질로 바뀐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유사합니다. 얘는 PM 코드는 이렇게 빨라요. 뭐 한 4배 빠르다고 한번 해볼까요? 뭐 저기도 4배, 똑같이 돼 있네요. 이렇게 이제 4배 정도 빠른 PM 코드를 갖고 있다. 여기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PM 코드는 주기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4개가 지나가는 거죠. PM 코드가 사실은 엄청 빠릅니다. 데이터보다 몇백 배 빨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적인 거를
그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배 빠른 것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버리면 확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죠?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두 개 곱해. 여기가 1이고 밑에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를 곱하려면 이게 쪼개죠? 쪼개가지고 1 곱하기 1은 1.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또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은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확산된 놈이 PN 코드랑 똑같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게 변조할 때랑 같은 성질이죠. 저주파랑 고주파랑 섞어버리면 고주파 성질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놈의 성질로 바뀐다. 근데 왜 이걸 왜 확산이라고 얘기하느냐?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값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파수 관점으로 볼 때는 얘가 요만한 정도 크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얘가 한 주기가 이만큼이고 얘는 한 주기가 요만큼이잖아요. 우리가 주기하고 주파수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배웠어요. 주파수와 주기,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반비례한다. 요 프리퀀시하고 요 주기, 세크, 타임하고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서는 이렇게 넓고 얘는 좁지만 반대로 주파수 상에서는 얘는 좁고 얘는 넓어요. 대신 이제 면적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넓게 그리는 대신에 높이는 이렇게 싹 줄어들죠. 이런 그림인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확산된 걸 보면은 PN 코드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 주파수로 볼 때는 이 정도 영역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PN 코드라는 거를 섞었더니 이렇게 넓게 갖고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PN 코드를 섞었더니 확산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놈의 그 어떤 파를 집어넣어주면 그 빠른 놈의 파의 성질로 바뀐다. 네, 그게 이제 변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확산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하려면 PN 코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빠른 놈을 곱해주면 된다.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요 확산 방법이 있죠. 네,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그림 가지고 바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프리퀀시 호핑, 이 호핑이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흡이라는 거는 뭐 네트워크에서도 아마 좀 배우는 용어라고 아는데, 근데 이게 이 호흡이라는 거가 여기서 쓰는 이제 가장 적절한 뜻은 도약하다. 뭐 널뛴다, 점핑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이라는 용어 중에서 이런 호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곤충인데 호퍼라는 곤충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막 뭐 널뛴다라고 하면 그렇고 뭐 이렇게 점프하는 건데 점프가 그냥 점프가 이제 아닙니다. 점프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 점프라는 것도 이제 뛰는 거잖아요. 근데 호핑이라는 거는 뛰긴 뛰는데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호퍼가 있습니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호퍼. 뭐 있어요? 뭐 메뚜기, 또 여치, 방아깨비, 예, 그런 것들이 호퍼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약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도약할지 모른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 뜻이 왜 써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T축이죠. 여기는 이제 주파수 Y축이에요. 이거를 이제 프리퀀시를 내가 이제 도약을 시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을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T1, T2, T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게 쪼개는 순간 이미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확산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시간을 잘게 쪼개는 순간 확산이 된다. 그런데 잘게 쪼개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할당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해진 틀 없이 마구 그냥 랜덤하게 주파수를 할당시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편에서 내가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간신히 이 주파수를 쓰는 걸 알았어요. 알자마자 바로 바뀌잖아요. 이걸 또 추적해야 돼. 또 알았어. 알자마자 또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추적해서 주파수를 아는 방법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 주파수 호핑이라는 이 방식은 군 무전기에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들이라서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거의 없겠죠? 뭐 갔다 온 분들도 있긴 있겠죠. 예, 근데 아마 대부분 없을 텐데,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이제 무전기를 다룬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무전기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퀀시 호핑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다이렉트 시퀀스 방법은 어디서 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말기에서 씁니다.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LTE 폰도 마찬가지예요. 그 폰도 CDMA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이렉트 시퀀스 방법으로 확산을 한다. 확산을 하는 거는 이제 단말기에서 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에요. 왜? CDMA 기술이 단말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 장치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단말기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통신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 목소리만 이제 들리는데 뭐 갑자기 내가 통화하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제3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단말기에서 CDMA 기술을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그런 경우는 이론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배울 건데요. 이렇게 확산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재확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CDMA에 대한 뭐 기술을 사용하는 이 통신 방식은 뭐에 좋으냐? 우리가 이제 확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확산을 하게 되면 외부 방해 전파, 이걸 제밍이라는데 방해 전파에 강하다. 그죠? 그리고 간섭이 적다. 뭐 요 세 번째 얘기는 요 첫 번째하고 유사합니다. 방해 전파가 이제 여기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성이 강하다. 예, 뭐 그런 요 세 가지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DMA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확산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 원래대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우리가 복조를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확산을 한 다음에 다시 역확산을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여기 이제 요거 그림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은 뭐 금방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거가 이제 그 정보 신호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1과 -1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PM 코드를 이제 또 곱해야지 확산된다 그랬죠. PM 코드를 또 이렇게 이제 1과 -1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신호가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확산 코드는 몇 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한 주기잖아요. 이렇게 하나 움직이고. 요거 하나 움직일 때 PM 코드, 확산 코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확산 코드는 몇 배 빨라요? 8배 빠르죠. 실제로는 뭐 수백 배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8배. 그래서 이제 이쪽 주파수에서 그림은 사실은 뭐 양쪽에 요거를 안 그려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옆에도 이렇게 생기고 옆에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내 원래 의도대로 되어 있는 정보 신호 말고 옆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지도 않고 그냥 요것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만. 어쨌든 데이터가 이제 이러한 성질이 있으면 시간하고 주파수 또 PM 코드도 시간하고 주파수가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랬을 때
확산시키는 방법은 이제 배웠잖아요. 두 개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또 1 곱하기 1은 1. 네, 그래서 요 플러스 1에 대한 놈을 이제 곱해버리면 요 파형이 그대로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1에 대한 놈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이게 이제 다 부호가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어쨌든 바뀌더라도 확산 코드 주기를 그대로 따라간다. 뭐 요 뒷부분은 이제 이 파형이 바뀌어 있지만 주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같기 때문에 이쪽 주파수에 대한 그림도 확산 코드와 똑같이 그려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확산된 거를 어떻게 원래대로 복원시킬 것이냐. 거기서는 이제 변조와 복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확산과 역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복원시킬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이제 잘 배우게 되겠지만 반송파를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쏜다 그랬잖아요. 이 반송파를 제거시키려면 반송파를 한 번 더 곱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적분을 하면 이게 없어지게 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배우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잘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없애고자 하는 놈은 한 번 더 그대로 곱한다. 예, 그 곱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곱한 이후에 적분을 하면은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잘 배워요. 그것처럼 여기도 확산이 됐잖아요. 확산이 되어 있으면 이 확산된 거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려면 확산 코드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돌아오려면 확산된 이 파형에다가 확산 코드를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이제 1 값이고 1 값이니까 그대로 여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또 1이 되고 또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1은 1,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싹 곱하면 여기가 다 1이 돼버려요.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반대가 되겠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쪽 싹 곱하면 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산된 파형에다가 원래 그 확산시킨 파형을 한 번만 더 다시 곱해버리면 그러면 원래의 파형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 파형의 그 주파수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라고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정보 신호가 이렇게 생겼고 확산 코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확산을 하고 원래대로 역확산을 하는 이런 거를 한번 그려봐라. 예,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확산과 역확산에 대한 원리를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1학기 때의 그 무선통신 배우는 변복조 배울 때는 수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동통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이동통신은 수학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럼 됐고요. 이제 대역 확산과 역 확산의 원리를 알았죠. 뭐 그런 이제 내용이 말로 써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이버시티라는 또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뭐 이것도 쉬운 기술이 뭐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이제 지나가자 이거죠. 뭐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전파통신에서 자세히 이제 배울 건데요. 이제 맛보기로 이런 게 있구나. 다이버시티가 뭐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한번 훑고 지나가자 이거죠. 여기 뭐 중요한 뭐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설명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개념적인 것만 하고 지나갈 건데 다이버시티라는 게 이제 이 다이버스라는 이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버스.
다이버스. 다이버스가 뭔 뜻이에요? 다이버스. 뭐 저기 써있네, 저기에. 다양하다. 뭐 다양성이라고 써있네, 그죠? 뭐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하다.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제 뭔가의 뭐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그 가장 간단한 다이버시티라는 영화가 뭐 있나? 뭐 아마 뭔가 그 비슷한 영화가 뭐 좀 있었죠. 다이버시티인가? 예. 네, 그래서 뭐 이 피를 뽑으면 뭐 그 피의 성질이 5가지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을 띈 그런 어떤 그 뭐 새로운 뭐 인간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인공은 이제 그런 성질을 거역하면서 이제 막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피해를 보고 막 도망 다니고 뭐 그러는 건데 뭐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런 다이버스, 다양성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요겁니다.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공간상으로 어떤 다양성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공간성으로 다양성을 줬다라는 거는 뭐냐? 안테나를 2개 이상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안테나 다이버시티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실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기지국에서 이제 단말기로 이제 뭐 아까 뭐 이렇게 셀이 있었고 여기에서 안테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실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전체에서 이렇게 전파를 막 360도로 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쏘진 않고, 왜냐하면 360도로 다 쏴버리면 여기서 통신하든 여기서 통신하든 여기서 통신하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전파를 받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해를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씁니다. 지금 이게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있는데 사실은 안테나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하나만 그렸지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받을 때도 있어요. 받을 때는 2개로 받습니다. 3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쏠 때는 하나, 받을 때는 2. 왜? 쏠 때가 더 중요하냐, 받을 때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가 중요할 거예요?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는 거에 대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받을 때 하나가 이 안테나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백업용 비슷한 걸로 해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을 준 거죠. 수신 안테나를 2개 이상 썼다는 얘기는 다이버시티 기술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120도로 쪼개가지고 여기서 120도의 전파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쪽도 120도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린 것처럼 단말기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른 전파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방해를 안 받죠. 이것도 방해를, 이렇게 생기면 또 이 안에는 이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떤 특화된 기술을 보면 이렇게 또 잘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이제 뭐 60도로만 이렇게 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되고 요 빔도 이렇게 샤프하게 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술은 뭐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구현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게 이런 이제 기술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뭐 120도로 쏘거나 60도로 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레이저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전파를 이렇게 샥 쏘는 거. 이렇게 쏴요. 그러면 뭐 얘는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얘한테도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레이저처럼. 얘가 움직여요? 따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스마트 안테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 얘기할 때 아마 제가 이걸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얇게 쏘게 되면은 방해 전파를 거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전파를 얇게 쏘면은 그 파워도 되게 아껴서 조금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파워를 아끼면 용량이 많이 늘어나요. 이거는 성능도 좋은 거죠.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 안테나는 용량하고 성능이 다 좋아져요.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열심히 지금 다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보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미래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살아있어요. 하나가 깨지지 않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살아있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받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셀렉티브. 콤바인이라는 게 이제 합친다는 뜻이지만 셀렉티브라는 게 뭐예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파워가 큰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파워가 큰 거 선택하는 게 과연 좋을까? 이런 이제 의문사항이 있을 거죠. 파워가 세다는 거는 일종의 힘이 좀 세다는 거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똘똘한 사람일까? 힘이 센 사람이 똘똘한 사람일까? 그거하고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 이 파워 센 거를 고르는 거가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신호에는 항상 잡음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신호를 이제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잡음이 또 N이라고 이렇게 하면, 내 파워가 이제 10W다 하면 잡음이 5W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 파워가 10W인데 잡음이 5W나 된다. 거의 50%가 잡음이잖아요. 이제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얘가 5W밖에 안 돼. 그런데 신호는 4W예요. 그 다음에 이 잡음은 여기를 1W라고 써야 되겠죠? 잡음은 1W밖에 안 돼. 신호는 4W. 그러니까 얘는 신호하고 잡음의 비가 5대 1인데 얘는 10대 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2분의 1이고 요거는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조금밖에 없는 이런 거가 훨씬 좋은 신호입니다. 파워는 5W밖에 안 되지만, 파워는 반밖에 안 되지만, 신호의 품질은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워만 보고 고르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아싸리, 그러면 그냥 두 개 받아가지고 무조건 평균 내자. 라고 하는 게 equal gain combin이라. equal. 평균 내. 무조건 평균 내자.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도 평균을 합산해가지고 평균 낸다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MRC라고 해서 MRC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설명했던 신호와 잡음의 비율이에요. 신호의 잡음의 비교를 하자. 얘 같은 경우는 신호가 10이었고 잡음이 5였어요. 2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신호가 5였고 잡음이 1이었어요. 이거 5라고. 그러니까 이 신호와 잡음의 여기 분자가 신호고 분모가 잡음이에요. 그 값이 큰 거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파워를 가지고 하지는 말자. 네, 그래서 요 세 번째 방법, 맥시멈 레이쇼 콤바인. 그러니까 요 레이쇼라는 요 뜻이 비율이잖아요. 어떤 비율? 신호와 잡음의 비율. 그거에서 제일 큰 거, 맥시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율이 큰 거가 좋은 것이다. 네, 그래서 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는 이제 안테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고를 것이냐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와 잡음의 비율이 제일 좋은 걸로 이제 고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 다이버시티는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 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배우면 알지만 다양성이라는 거는 시간의 어떤 축에서 한 개였던 놈을 이렇게 두 개 또는 뭐 세 개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킵니다. 뭐 손오공이 머리 칼 뽑아가지고 착 뿌려서 자기 자신을 분할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이게 이제 다양성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술이 저기 많이 숨어 있는데 그냥 개념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양성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개짜리가 만약에 깨지면 끝이에요. 근데 얘를 분할을 시켜놓으면 이건 깨지면 한 개 살아있잖아요. 또 한 개를 세 개를 분할시키면 이거 깨지더라도 두 개 살아있고 또 두 개 깨지더라도 한 개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신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타임 다이버시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주긴 주는데, 그래서 신뢰성을 뭐 좀 늘리긴 늘리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제 타임 다이버시티는 어떤 거다, 뭐 이런 정도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죠. 뭐 이런 보시면 뭐 컨버리션, 엔코딩, 심볼 리피티션, 블록 인터리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2학년 가면 자세하게 배워요. 뭐 하나하나 잘 배웁니다. 그래서 뭐 저런 다이버시티가 저런 게 있구나. 뭐 그런 정도로 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라는 게 있죠. 이제 세 가지죠. 이제 시간이 나오면 항상 뭐 주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의 다양성을 좀 주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버시티가 신뢰성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주파수 쪽에서는 이 주파수를 넓혀서 배웠죠. 이게 확산시켜주는 거죠. 이 확산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대역 확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역 확산하는 이 방법이 다이버시티에 해당된다. 즉 주파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라고 한다. 그래서 늘리면 이제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게 안 깨지잖아요. 잘. 보안에 강하다. 품질도 우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라는 거를 이제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테나 두 개 이상,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막 이렇게 막 중복을 주는 타임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대역 확산을 시키는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이 세 가지가 이제 있다. 뭐 그런 개념만 조금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드 오프라는 거를 이제 여기 뭐 굉장히 뭐 중요하게 이제 뭐 그림도 그려 있고 뭐 그런데요. 이 핸드 오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간단히 이제 개념적인 것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판사한 내용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오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죠. 여기 이웃한 요 셀이 있는데 이쪽에 있던 어떤 단말기, 이 안에 단말기가 있겠죠.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옮길 때 통신이 끊기지 않게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 뭐 그런 거가 이제 핸드오프다. 근데 핸드오프라는 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 뭐 간단히 아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핸드오프가 첫 번째가 소프트 핸드오프. 그죠? 두 번째는
좀 더 부드러운 소프터 핸드오프. 그 다음에 소프트의 반대, 하드 핸드오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용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onnect before break 이렇게 써 있죠? 무슨 뜻이에요? 깨지기 전에 연결해라. 깨진다는 건 뭐냐? 통신이 이제 끊기는 걸 얘기해요. 통신 끊기기 전에 연결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이거는 살짝 끊긴 다음에 연결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시 끊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 끊긴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뭐 끊긴다는 걸 모르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쪼개서 뭐 통신을 하는 그때도 뭐 이제 잠깐 얘기했다시피 시간을 쪼갠다는 거는 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이제 내가 잠깐 끊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끊기는 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기는 걸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뭐 그런 걸 한번 볼 건데 이제 이 소프트 핸드오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동일한 기지국을 사용하는 그런 뭐 어떤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011에 해당되는 SK텔레콤 또 016에 해당되는 KT 그러니까 같은 그 앞자리 번호를 쓰고 있는 그 전화는 기지국이 같단 말이에요. 기지국이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웃한 셀로 옮기게 되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뭐 동일한 CDMA 주파수를 사용하는 인접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다. 그러면 하드 핸드오프는 뭐냐? 기지국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011 그 SK텔레콤 기지국하고 016 KT 기지국하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기지국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다른 뭐 CDMA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뭐 서비스가 다른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서비스가 동일한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프터는 뭐냐? 이게 ER이 왜 붙었냐? 그거는 이제 셀과 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섹터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섹터라고 그럽니다. 섹터 뭐 이렇게 이제 섹터가 이제 뭐 구역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러니까 셀에서 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섹터에서 섹터로 이동할 때, 이거는 좀 더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소프터 핸드오프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핸드오프는 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절차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2학년 가서 배우도록 하고, 전력 제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뭐 호처리 이런 것도 개념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그래서 이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